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8월 29일 일요일인데요. 정오입니다. 국민의힘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의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TV만 유튜버 중에서 우파 유튜버 중에서 윤석열을 비판합니다. 타 유튜버들 99.99%는 다 윤석열 대통령 만들게 들어가는데 윤석열만 비판을 하니 그동안 고고TV에 1년 이상, 1년 반 이상 10만원씩 후원하시던 몇 분 계시고, 또 고고TV 후원금 전체 합해서 3분의 1을 내주시던 사업하시는 강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떠났습니다. 고고TV에 눈팅만 하지 마시고 불쌍한 고고TV를 위해서 자율구독료를 좀 부탁드리고, 눈팅만 하시지 마시고 자율구독 좀 부탁드리고, 구독자 수가 늘고 후원금도 모여야 몇 푼 안 되지만은 힘이 날 텐데 구독자 수는 떠나고 후원금은 싹 달아나고 이런 형국에 있는 고고TV에 자율구독료 여유 있으신 분은 후원금 팍팍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고TV는 어느 편도 아닙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서 문재인을 쫓아내자는 방송이니 새겨 들으셔야 합니다.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오늘 윤석열이가 1호 공약을 발표했죠. 1호 공약이 부동산 공약이에요. 1호 공약이 전부 다 부동산 공약으로 나오죠. 그 이재명이라는 양아치는 전부 다 그냥 기본소득, 기본 주택, 기본 금융 해가지고 발광을 하는데 그거 다 사기고, 유승민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1호 공약을 다 부동산으로 발표를 했죠. 문재인을 칠 가장 확실한 도구가 내년 3월 9일날 대선 이래 부동산 문제가 가장 확실한 겁니다. 부동산 문제입니다. 현실 정치로 들어가는 거죠. 이 윤석열의 부동산 공약은 오늘 봤더니 청년층을 대상으로 그죠, 파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겁니다. 확실한 거는 쉽게 말해서 역세권에 5년 내에 20만 원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청년을 위해서, 신혼 부부를 위해서 역세권에 20만 원을 공급하고, 또 청년들에게 원가로, 주택 원가로 5년 내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뭐 합한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인 파퓰리즘이죠. 그죠? 이재명이가 들고 나왔던 거죠. 역세권에 30만 원을 공급하겠다. 미치겠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은 윤석열의 캠프 참모진들이 똘박들만 모이고 신문 쪼가리에 들어가지고 공작하고 그죠, 공학적으로만 보는 애들이 뭐 있어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역세권이 땅값이 제일 비싼 데인데 강남 역세권은 평당 2억씩 합니다. 평당 2억씩. 그 14평을 갖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9평, 8평짜리 전용 거주 원룸을 지으려면 한 25층, 30층 올려도 그 땅이 한 평 이상 들어갑니다. 1.04평인가 1.05평 들어가요. 땅값만 평당 2억, 3억 해요. 미치겠다 진짜. 그 다음에 뭐 상기 신도시를 추진하고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대출 풀고 LTV 뭐 80%까지 풀고, 또 250만 원 공급을 한다. 5년 동안. 문재인하고 똑같네. 그죠? 그리고 모든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이 목표다. 이런 걸 내놓는데요. 근데 윤석열이 야권 대권 주자 1위니까 이걸 그냥 전부 다 헤드라인으로 쫙 깔죠. 신문들이 오늘 일요일이라서 인터넷으로. 전혀 지지율엔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역선택 방지 룰 때문에 정원이가 고민이 많고 이준석이는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역선택 방지를 하면은 지지율 대폭락을 갖고 올 겁니다. 윤석열이. 그 홍준표나 유승민이가 역선택 방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윤석열이가 민주주의 가치를 복구하고 한다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니 60대 이상 늙은이들만 우리나라 국민이야? TK만 국민이야? 그죠? 주리는 2030, 40이고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이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역선택 방지를 운운하더니 정권 교체를 포기하는 행위 아닌가? 윤석열이가 정홍원 선관위장을 8월 초에 만났을 때 말이지, 윤석열이가 정홍원한테 말이지, 응? 제가 만난 이유가 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강력하게 넣어주십시오 하니까 정홍원이가 강력하게 넣겠다 하고 화답을 했다. 정치권이 이런 소문이 파다하다. 공작이라니까. 윤석열이는 모든 게 공작이 사실로 팩트로 밝혀진다니까. 이준석 쫓아내려고 우파 유튜버들하고 뭉쳐가지고 그냥 당장 오늘 쫓아내야 된다. 비대위 구성해야 된다. 비대위 구성한다고 윤석열 캠프에 나왔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팩트예요, 팩트. 아닌 띵 굴뚝에 연기 나래야 그게 아니라 팩트라고.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보면은, 저도 물어보면은 개인적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고 우파 평론가들이 TV 종편 나와서 아니라고 그러는 거 보면 기가 차. 어제 강적들 보니까 김민전이도 그 아름다운 김민전. 난 김민전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 김민전이 같은 경우도 이건 말이야, 루머를 가지고 윤석열이를 갖다가, 음해하는 거다. 비대위를 구성하려면은, 비대위원 3명, 4명이, 사퇴를 해야 되고, 당은 당규상 불가하다 하고 김민전이가 윤석열을 변호하죠. 왜 그러냐면은, 김민전이는 지금도 안철수 빠예요, 안철수. 그래, 윤석열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안철수하고, 단일화 해가지고 드리고, 안철수 살리기 위해서 김민전이 그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나 좋은데 김민전이. 근데 너무 안철수를 갖다가, 어제 강직 들어오면 안철수빠가 2명이나 나오잖아요. 김영환이하고 김민전이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은 다 윤석열 편이라고 지금. 그래서 이 비대위 또는 이준석 사퇴시키기 또는 이준석 탄핵은 팩트였다. 이렇게 되고, 지금 윤석열 쪽에서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윤석열의 문제점,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중도층이 떠나는 거고 2030이 떠나는 거예요. 2030이 우리나라 유권자의 34%입니다. 3분의 1이죠. 3분의 1을 넘어가죠. 2030을 윤석열이가 스스로 자기 아킬레스건을 자기가 칼로 잘라버린 거야. 이준석 죽이기, 이준석 탄핵, 이준석 쫓아내고 비대위 만들기를 모든 국민은 다 눈치채고 있는데, 이준석하고 대치되면서, 자, 2030이 다 달아났어. 윤석열한테. 국민의힘은 지지하지만은 어느 정도 윤석열한테는 다 달아났고, 중도층도 다 달아나고, 호남의 탈진보, 중도 좌파 또는 보수 중도들이 윤석열한테 다 달아났어. 그러면은 전 국민의 40% 이상이 또는 60% 이상이 윤석열한테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지지율이 25%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보수 꼴통들, TK 일부들, 그죠? 나이 먹은 사람들 60, 70, 80대 그렇게 해가지고 25% 받는 거예요. 즉 전체 국민의 4분의 1뿐이 못 받아요. 떠난 민심은 중도층과 2030과 그리고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박근혜가 호남 2012년 대선에 3% 승리할 적에 호남 지지율이 15% 나온 걸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윤석열 지지를 철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스스로 자기의 발목에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렸다. 그게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확장성 제로다. 제로. 그래서 그 홍준표란 친구가 지금 무야홍을 들고 나와서 미인 갖고 들고 나오면서 홍준표가 지금 따라잡는데 그것도 한 달쯤 지나봐야 알고 하여튼 윤석열의 지지율은 지금 하락 추세다 하는 건 분명하고 윤석열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은 민심에 이반하는 거다. 나이 든 사람들 수국골통 과거 부패 세력만 접해두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놔봐야 되지도 않고 새로운 정치나 신선한 젊음이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킬 수가 없다 하는 게 윤석열의 최고의 아킬레스건이다.
유승민이가 못 튀어오르면은 윤석열이가 우리 국힘의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우파 평론가, 모든 우파지, 모든 우파 쓰레기 유튜버가 윤석열을 지지하고 어거지로 대통령을 만들려 하기 때문에 고고TV는 공정과 상식과 양심으로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결국에 뭐 누가 되든 상관없고. 그리고 윤석열이가 지금 급한 게 있어요. 급한 게 캠프가 흔들려요. 감출려 해봐 소용없어. 윤석열이는 지금 대중 앞에 기자회견 그렇게 원고일고로 나오지. 유승민이나 홍준표 같이 시시때때 나와가지고 육성으로 용고 없이 하는 말을 하나도 못하죠. 그게 뭐죠? 설화를 두려워한다는 것도 있지만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근데 윤석열은 그 위기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어. 그 캠프 쪽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윤석열을 밀고 있는데, 우리 같은 거 떨거지 패거리 이들이 윤석열을 밀고 있는데, 저러다가 대선 낙마하면 자기들은 완전히 정치 생명 끝나는 거야. 그죠? 그래서 공포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대뽀를 치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김종인 씨를 갖다가 그렇게 캠프 자장으로 드리려고 그러는 게 지금 여실히 보이고 있죠. 근데 김종인 씨는 절대 안 갑니다. 일개 캠프에 안 갑니다. 당의 정권이나 또는 대권 후보를 갖다가 전략과 전술로 조정할 수 있는 자리 외에는 안 갑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 무지랭이들이 윤석열 캠프 무지랭이들이 장재원이가 있다 그랬죠. 걔가 총상황실장이야. 쉽게 말해서 장재원이가 캠프 자장이란 말이야 지금. 근데 장재원이가 말이지 김종인 씨 말이야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철수를 집어넣고 안철수 서울시장 만들자. 그죠? 한심한 놈. 그러니까 이것들이 요로서의 그 김병민이라는 애들 또 뭐 몇 명 갔죠. 그죠? 김종인 씨 쪽에서. 그러니까 그냥 김종인 씨한테 들러붙고 전화하고 우리 캠프로 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대세가 굳어집니다 하는데 김종인 씨 절대 안 움직여요. 응? 김종인 씨는 또 관조하면서 누구든지 나와라. 그럼 내가 문재인을 치고 내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구만.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만큼 그 윤석열의 캠프가 말이죠. 오합지졸들이고 큰 전략을 못 보는 애들이에요. 지금 막 5개 있어. 박근혜를 따라다니던 떨거지들, 이명박을 따라다니는 떨거지들, 또 문재인, 또 누구야? 노무현, 김대중을 따라다니는 떨거지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보면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아니고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박근혜 따라다니고 친이, 친박, DJ계, 호남계 그들이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정치는 이합 집산의 과정이니까. 그런데 가게 될 경우에 그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변화를 외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여는 걸 갖다가 그런 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다 쓰레기들만 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놈들이 지금 와서 그 윤석열이 대세론 패거리 정치를 몰고 가니까 이게 최고의 그 윤석열이 지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무슨 짓을 해도 윤석열이 지지율은 안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치하거나 떨어질 수뿐이 없죠.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이나 홍준표가 치고 올라가면은 정체가 하락으로 갈 수뿐이 없죠. 어차피 땅 따먹기니까. 그죠? 윤석열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유권자 반을 갖다가 적으로 올렸다고 이준석 죽이기 들어가면서 갈등이 봉합되어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 김종인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윤석열 당신은 안 도와. 왜 자꾸 전화해? 지지율이 지금 1이라서 대안이 없다 그랬지. 지지율은 어떻게 될지 몰라. 과거에 형편없던 사람도 지지율이 올라가서 대통령 됐잖아. 노무현 같은 애가 그랬잖아. 윤석열 쪽엔 지금 공포감이 있다. 위기감이 있다. 이런 거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윤석열과 이준석과의 갈등이 이게 문제가 제가 처음으로 모든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보다 먼저 방송을 했는데요. 이거는 헤게모니 싸움이다. 이준석과 윤석열은 헤게모니 싸움이고 이준석과 윤석열은 권력 투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권력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정치, 신정치, 신주류에 대한 싸움이다. 이런 거예요. 이준석이가 볼 적에는 다 싫어. 국민들의 민심을 보면은 민주당도 없애라. 과거 새누리당의 그 꼰대들도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거는 이준석이가 2011년 비대위 행복위원회 박근혜 때 비대위원을 하면서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내가 당대표가 되는 이유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구세력을 척결하겠다. 혁명의 기치, 계획의 기치를 들고 당대표가 되고 그걸 국민들이 밀어준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가만히 보니까 와, 저러면 내가 이준석한테 붙어가지고 이준석의 도움을 받고 윤석열도 그러잖아요. 맨날 뭐 개혁을 하겠다, 뭐 변화를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같이 융합 케미를 맞춰야 되는데 저게 보니까 내가 대통령 가려고 그러는데 내 목숨을 걸고 우리 와이프 데리고 우리 장모 데리고 대통령 가려고 그러는데 저게 말이야 걸리적거리는 걸림돌로 나타났어? 치자 이렇게 된 거야 윤석열이가. 그래서 권력투쟁이 들어가는데 이준석의 생각은 새로운 정치를 가져간다. 그러니까 신주류를 가져간다. 국민이 원하는 주류, 국민이 원하는 개혁주의자,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인. 그거를 갖다가 지금 이준석은 꿈을 꾸고 있는데 최고의 강적으로 윤석열이가 나타나 버렸네. 그죠? 권력투쟁이고 헤게모니 싸움이다. 미래 권력투쟁이다. 그죠? 그걸 뽀시로 들어간 게 윤석열이가 저거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려고 그랬고 탄핵시키려고 그랬고 비대위 구성하려고 그랬더니 들켜버려. 계속 기자들이 나발을 불어가지고 김정은이란 생양아치 놈이 그냥 오만대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이준석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맨날 그냥 세라만 일으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몰고 들어가는 게 이준석 꺾어라. 이준석 쳐라. 그래야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하는 게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윤석열과 윤석열 캠프 측은 실패할 것이다. 권력투쟁이고 미래 권력투쟁이고 윤석열은 현재 권력도 아니라니까. 떼거린 패거리들이 몇 명 붙어가지고 내가 대통령이야. 윤석열이 지금 말하는 거 연설문이나 또는 이렇게 공약을 발표하는 거 보면 대통령같이 발표해요. 도전자 입장이 아니라 기가 차다고. 저는 그걸 보면은 명석한 2030, 40들은 다 보고 있다고. 중도층들은. 솔직히 60, 70, 80 그 늙은이 꼰대들 보수 꼴통들보다 2030, 40들의 눈이 더 정확하고 매와 같아요.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더 많은 문물을 접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문명을 접했기 때문에, 더 많은 문화를 접했기 때문에 2030, 40에 특히 50 초반까지가 훨씬 더 비판적이고 훨씬 더 깊이 바라봐요. 60, 70, 80 그 윤석열을 미는 사람들보다. 그거 TV의 마음은 30대라니까. 몸도 40대야. 벗고 나면. 그래서 권력투쟁과 헤게모니 쟁탈전 권력투쟁인데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설명했으니까 보세요. 저기 내 영상 올렸으니까 한 열흘 전에. 그런데 절대 이준석을 갖다가 뛰어넘으려다가는 윤석열이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진다. 지금 그걸 못 버리고 아직까지도 공작을 하고 있어요. 역선택 방지론 또는 토론 과정에서 자기가 유리하게 서서 하느냐 앉아서 하느냐 또는 시간 배정이나 또는 주제 배정이나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권력 투쟁을 지금 몰고 간 윤석열이가 결국은 이준석한테 국민의 힘을 받은 시티즌 파워, PPP가 아니라 시티즌 파워를 받은 이준석한테 날아갈 것이다. 고쳐야 된다. 윤석열은. 그거 고치지 않고 이준석이와 화합을 하지 못하면은 윤석열이는 힘들어질 것이다. 이까지 하겠습니다.